후보의 후원금이 24시간도 안 됐는데 2억 원이 넘는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좀 더 들어왔을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예, 안다는 거죠.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언론에서 아무리 때리고 안 좋은 소리를 퍼붓더라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행동을 할 정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 이틀 만에 5억 넘었다고 하네요. 98%가 소액 이틀 만에. 지원자들, 5억이요? 후원자들. 네. 네. 그게 더 감동이다. 소액. 아, 소액이라는 게 더 네. 그렇죠. 반대로 지금 소위 보수 커뮤니티에 일어나고 있는 운동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낙연 찍어서 찌제명은 막아야지. 다들 신청 고고. 국힘 당원도 상관없는 듯한 더불어민주당 주소 좌표 딱 찍고요. 아, 여기 이제 저쪽이 갈라치기지. 찌시냐 낙이냐 얘기가 있는데 일단 압도적 1위인 찍으면 안 된다고 봄. 까딱하다가 50%가 넘어가 버리면 결선 투표 없이 바로 후보가 확정돼 버리기 때문에 심각하다니까. 일찍 이재명으로 대동단결할 수도 있음. 우선은 이낙연으로 몰아서 결선 투표로 유도한 뒤에 친찌 때 반찌시 개싸움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결선 투표에서는 찌, 낙 상관없이 무조건 2등 후보를 몰아줘서 실제 당신과 괴리를 만들어줘서 후보 결정 뒤에도 계속해서 분란을 일어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면 이재명을 반대하기 위해서 보수 커뮤니티에서 계속해서 당원 모집 쪽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자료가 저한테 계속. 근데 그 오고 내용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재명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정교한 걸 보면 그 댓글 부대를 운영했던 그 세력이 있잖아요. 저거 들은 그러니까 거.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데 돈을 보탰던, 우리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큰 돈을 계속 꾸준하게 공급하고 있는 어디 전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기획한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은. 그러니까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지능이 굉장히 낮아요. 잠깐만요. 그래서 그렇게 정교한 시나리오를 구축해가지고 그 결과가 이재명을 그러니까 낙선시키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입체적으로 하세요. 이미 그 사람들이 그 세력에 들어가 있을 거란 생각을 안 합니까? 아, 그렇구나. 그치?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는 민주당 경선을 혼탁하게 만들자. 국민 경선인당을 모집하니까 무조건 가입해라. 전략은 이재명을 일단 찍지 말고 이낙연을 찍고 나중에는 1등 후보가 아닌 2등 후보를 찍어서 계속 싸우게 만들자라고 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미 수년간 들어와서 반 이재명으로 뛰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문 대통령 지지자도 아니고 조국 장관 지지자도 아니고 이재명을 까기 위해서 들어와서 이재명을 분란의 요소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다는 애들이 현재 말하면 아까 지능 낮은 그 곤충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니, 네. 저는 워딩을 봤을 때 저는 이거는 똥파리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왜 그러냐면 찌시라던가 낙이라던가 이 워딩 자체가 똥파리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에요. 근데 찌은 그 뭐 찢어버리겠다 지금 여기서 나온 거고, 낙은 그 김부선이 낙지 같이 먹었다 그거거든요. 근데 난 이낙연인 줄 알았네. 아, 그런가? 저도. 아, 그러네. 이낙연, 예. 아, 그 낙 이게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워딩 자체가 지금 조중동에서 계속해서 이낙연을 밀어주는 스탠스를 취하고, 이낙연이 나가는 그 토론회 외에 인터뷰라던가 어떤 토론회에 나가는 게 지금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예. 다른 대선 후보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이거 전폭적으로 밀어주네. 대신에 이낙연이 여기에서 등판이 나와야 국민의힘에서 누구를 찍어서 바르든지 이낙연은 쉬운 상대라는 거죠. 이게 그들이 원하는 프레임을 맞습니다. 그렇게 네. 짜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이미 사실은 버린 패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굳이 이재명 쪽에서 나서서 네거티브 하지 않아도 우리 쪽에서는 사실 사면이라던가 재난지원금 선별이라던가 보궐선거 실패라던가 조국 낙마시킨 장본인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이미 손절한 지가 오래됐어요. 다만 국민 면접이라던가 아니면은 채팅창에서 소수들이 뭉쳐가지고 계속해서 도배를 올렸을 때 나타나는 과대표되는 생 때문에 마치 그들이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예. 말씀하신 커뮤니티에서 그런 작업들 있잖아요. 그런 작업을 꼭 국민의힘 커뮤니티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
뭐 20, 30대들이 가는 커뮤니티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난 촛불 때도 그렇지만 많은 면에서 그들이 거기서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줬거든요. 그 작업을 똑같이 국민의힘에서도 제가 황교안 밴드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짓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낙연 뽑아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토론하는 댓글창에 채팅창에 들어와가지고 사실 애들은 윤석열 지지자야. 이재명 전과 사방 계속 외치는 경우도 꽤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낙연 후보 자체만 놓고 보면 괜찮은 후보예요. 솔직하게. 근데 내가 이낙연 후보 캠프에 계시는 분한테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민주당 분열 세력인 소위 극문들하고 손절하셔라.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까지 받았어. 왜냐면 그 말 있잖아요. 똥밀필패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밀면 무조건 진다. 왜냐면 비호감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약속을 받았는데 최근에 이낙연 후보는 그쪽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방송만 나가죠. 그러니까 극렬한 반 이재명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의지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민주당 분열 요소로 막 작동하면 저쪽에 이제 작전 세력들이 이미 들어와 있었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작용하면서 민주당 경선에 몰려가자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막 2, 3일 만에 막 30만, 40만 넘어가잖아요. 이걸 묻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민주당 당원이 아닐 경우에 권리당원이 아닐 경우에 6개월 이상 당비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라면 선거인단에 가입을 해가지고 내가 그게 이낙연도 상관없어요. 민심이 왜곡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하시라 이런 얘기하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어. 이제 내가 그냥 블라인드 처리에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모 의원 지역구에 가장 중요하게 활동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이낙연 캠프의 동영상을 만드는 사람. 막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혼재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영상을 만드는 그 어떤 친구는 사실 알고 보면 성향이 국민의힘 성향. 보좌관들 그런 애들 많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내가 이재명 지지한다고 가서 막 활동을 하는데 자기 스텝은 이낙연 선거운동을 멀리하고 있는 지금 그 상태가 민주당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그 대선에서는 엄청 더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원래 그 의원들이 이제 미리 지지 선언을 해서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이제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그 후보의 이제 그 자기 의원실에 있던 직원들을 파견을 보내는 형식으로 이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정세균 캠프에서 활동을 하지만 경선을 통해서 뭐 최종적으로 이낙연 대표가 최종 후보가 됐다. 그러면 그 정세균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이낙연 캠프로 옮겨가서 일을 하는 게 그게 사실은 그 약속이에요. 일종의 약속 대련 같은 건데 그걸 그러니까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의원들도 상당수 많고 그리고 파견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리만 지키고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실무자들도 굉장히 많죠. 캠프에는. 그게 이제 사실 그 정치에서 항상 벌어지는 그런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그 반대하는 사람들, 이재명 지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정상적인 활동들 때문에 그게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도 이런 경우 처음 봐요. 누가 누구를 좋아하거나 지지할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극렬하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짓. 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야. 근데 지난 대통령 경선 때 이재명이 너무 문 대통령한테 심하게 해서 반대한다가 깃발 하나 세웠던 거거든. 그 사이 이재명 지사는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무조건 죄송하다. 수도 없이 반성을 했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 그러니까 경선이 워낙 재미가 없으니 좀 세게 해달라고 서로 이렇게 주문되는 쪽에 약속 플레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해도 내가 사과를 드린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 내가 성숙하지 못했다. 그 이후로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자들이 모여서 정권 초에 어떤 짓을 했냐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장관 지낸 사람들은 한 번씩은 다 악플 맞아봤을걸? 이번에 추미애 장관한테 해대는 그 짓거리 있잖아요. 성적으로 조롱하고 비하하고 막 혐오하는 거 이런 있잖아. 다시 말해서 유은혜, 김현미, 원수미, 박영선 그 사람들 다 그런 대상이었어요. 비문, 친문이 아니라고. 그 자들이 김어준, 새날, 이동영, 김용민 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혐오를 해댔고 악플 달아댔고
새날도 그 사이에 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던 입장이라서 최소한 그 사람들한테 기대시는 분들은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깨놓고 얘기해서. 표 얻겠다고 그쪽 방송까지 나가가지고요. 뭐 하시는 분들 나중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누구한테 피해를 줬던 세력들이 있어요. 심하게 피해를 줬어요. 견디지 못할 만큼. 그 사람들 기대가지고 정치하시겠다는 분들은 정상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혐오할 수밖에 없는. 자, 책 한번 줘봐요, 저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싶어 하시는 추미애 깃발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앞에다가는 책을 안 놓는 이유가 있어요. 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게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 책은 전시하지 않겠다. 다만 경선에서 후보가 확정이 되면 그 책 많이 홍보하겠다. 조국 장관이나 등등은 대선 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추미애 깃발이라는 책이 지금 최근에 잘 나가고 있죠. 책도 예쁘네요, 진짜. 한번 꼭 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개혁 정치가 추미애 우리 시대의 지성 김민웅 격정대화. 이게 장관님, 그 대표님 나와서 말씀하실 때도 그랬는데 본인이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대담을 하면서 본인이 많이 치유됐다고 예, 하죠. 예. 저는 그 부분이 이 책을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게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그러니까 조국 장관님처럼 이렇게 써내려간 게 아니라 이제 대담집이잖아요. 대담집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뷰를 하는 사람과 인터뷰이의 어떤 그 지적 수준이 그 말 속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저 책도 되게 재밌어요. 저도 이제 그 책 받아가지고 이제 막 읽기 시작했는데 아주 잘 읽힙니다. 되게 재밌고 이제 뭔가 좀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러니까 김민웅 교수의 목소리도 우리가 알고 추미애 대표의 목소리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재밌어요. 읽어보시면. 자, 이 책 꼭 여러분들 한번 사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철이 정무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송 나와가지고 지지율 40% 대통령을 척져선 누구도 다음 대선 못 이긴다. 맞는 말인데요. 송영길 대표가 약간 좀 그러면서 약간 불안정하죠. 대깨문이라는 표현 자체가 뭔가 정확한 타겟팅이 아닌 상태에서 비판받기 딱 좋고, 저 정치인들 다수는 대깨문이라는 표현이 이 송영길 대표가 누구한테 대고 이 한 이야기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지지고 볶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지율 40% 대통령을 척지면 대선 못 이긴다. 그 말 맞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보니까 아주 낮게 나오는 여론조사도 40% 정도가 미니멈이고 최하치인데, 대통령 지지자들이 40%면은 대선 투표율이 70%라고 봤을 때 선거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전 국민 중에 40%가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그 지지한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게 되면 70%에 40%는 50%가 넘잖아요. 예.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이 척져서는 안 된다인데 저는 옥석은 좀 가려주시기 바라는 거예요. 최소한 분열 세력들한테는 정치인 누구도 줄 서면 안 됩니다, 진짜. 그 송영길 대표가 좀 적확한 표현을 안 함으로써 논란이 커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위기 파악을 하고 있다고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대깨문이라는 표현 자체는 부적절했지만, 그러니까 당내에 이게 지지자를 참칭하는 분열 세력이 굉장히 격렬하게 활동하고 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이해찬 대표는 그걸 이제 2,000명 정도 되더만 뭐 이렇게 가볍게 그 툭 쳐내는 방식으로 그 세력을 그냥 묶어줬잖아요. 2,000명밖에 안 된다. 근데 이제 송영길 대표도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송영길 대표가 그 세력의 존재를 알게 된 건 본인이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알게 된 것 같고, 안타까운 거는 사실 뭐 타겟을, 그러니까 비판을 하려면 타겟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공중에 대고 난사를 하면 안 돼요. 대규모는 이렇게 큰 집단 이 중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밀 타겟을 하려면 똥파리에 맞춰야 되는데, 이게 지금 똥파리라는 워딩이 이런 뭐 관훈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 쓸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2,000파라던가 그런 언어를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 디테일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는데, 이 공격하는 이 주체에 대한 공격은 맞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편들었다고 추미애를 그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막 폄하하고 뭐 성희롱하고 예. 이러는 걸 보니까 얘들은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면 성품 하나도 안 담고 이재명이 되면 윤석열 찍을 거야. 윤석열 찍을 거야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자기들 조국 지지한다면서. 근데 이거 이낙연 지지자라고는 하지만 지금은 이낙연이 컨트롤할 수 없는 지지자입니다. 이미 그 선을 넘어버렸고 애초에 이낙연을 막 지지하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반 이재명이 모여서 이낙연을 지지를 하는 게 그게 뭐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이거 이낙연 후보가 경선에 혹시나 떨어져서 이재명 후보로 뭉치자고 이야기하면 또 까일 거예요. 네 그러면 모든 중심이 이재명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걸 봤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김경수 지사 그렇게 해서 지금 엄청 까이는 예. 거예요. 보셨다시피 얘네들은 김경수 지사 책 나온 거 그때 좋다고 막 샀다가 김경수 지사가 이재명 지사와 약간 친분 이렇게 같이 사진만 찍으니까 그 책을 불태우는 거를 동영상으로 올립니다. 이낙연 후보의 미래예요. 커밍순이라고요. 거기다가 근데 너무 기대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세상은 이재명 중심으로 돌고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와 조국 장관 지지자를 참칭하면서 민주당이 분열세 그룹으로 작동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고, 어제 보셨잖아요.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오는 욕들을 보셨잖아요. 추미애 이재명에 대한 욕을 왜 그렇게 되니? 그래서 추 장관이 2위 돼야 되고 천문수 지사가 3위 돼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참. 아무튼, 그러려면 경선 인단에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역선택이 되거나 우리가 밀리거나 해서 이걸 난장판을 만들면 안 된다. 이거 정말 우리가 나서야 된다고 심지어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그 디테일도 몰라. 조국 장관 내 재판의 디테일도 모르지만 그 예. 디테일도 몰라요. 그러니까 대기문이라는 대참사가 나온 거야. 회원 자체가. 그냥 일부 극성 지지자들이라고 표현했으면 됐거든요. 그래도 알아먹지. 굳이 영어를 못 찾으면? 그렇죠. 아 진짜 안타까운 게 모르면은 마차님한테 전화해요. 상세하게 알려준다니까. 똥파리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당대표 후보 선거 할 때 유일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디테일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안타깝습니다 진짜. 왜냐면 당해본 사람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거지. 그러니까 할 말도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인터뷰 하자고 하면 받아줄 겁니다. 악플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쩌고 솔직히 말해볼까? 아니 원래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원래 날짜도 잡았었지 한 번은. 뭔가 뭔 이유로 틀어졌는데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지지하시는 분들을 가르칠 생각은 없거든요. 지지자는 사실 왕이기 때문에. 다만 정치를 볼 때 정치인들은 이미지만 남는 거라니까요. 알고 보면 나쁜 사람이 누가 있어. 네. 그 진심이라는 게. 이낙연은 나쁜 사람일 것 같아요. 몇 가지로 이미지가 생겨서 나쁜 사람일 거라고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너무 쉽게 넘어가는 측면.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낙연에 대해서도 악마화 시킬 필요는 없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일반 이제 민중들은 이미지만 남기 때문에 악마다, 뭐 포기했다 이렇게 표현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들이 민주당의 경선을 망친다는 거예요. 내 말의 의미는. 저쪽이 이재명, 추미애를 엄청 공격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로 공격을 하면서도 나는 얘들과 달라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낙연 대표가 싫어도 사실 극렬히 지지하는 소수 때문에 사실 더 좀 고립되는 감은 있는데 본인은 그걸 못 느낄 거예요. 캠프를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 후보가 된다 하면 어찌됐든 벌거벗은 수육보다는 낫기 때문에 네, 이제 밀어줄 수밖에 없죠. 벌거벗은 그렇죠. 수육? 그리고 하나 더요. 그러니까 후보가 총 9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후보는 지금 이게 단일화해서 이제 예. 이광주 후보는 나갔잖아요. 저는 진짜 그 부탁은 꼭 드리고 싶어요. 어떤 캠프에 들어가 있던 그 정치인들을 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비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주로 장관으로 등용한 이유가 뭐겠어요? 대선할 때, 경선할 때 다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장관이에요. 예. 박영선 장관은 안희정 캠프에 있었다?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당내 통합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어느 캠프에 가 있느냐를 과도하게 그 사람을 공격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에 앞장서거나 하면 본인 이름이 튀쳐나오니까 방송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람들을 모아서 캠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은 그 캠프가 하고 있는 행위가 뭐가 잘못됐느냐만 비판하면 되지 정치인 누구를 콕콕 찍어가지고 감히 네가 그 캠프에 들어가 이렇게 공격하시지는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들도 정치인인데 이 캠프가 끝까지 갈 거냐 아닐 거냐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캠프가 열린 캠프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열려 있으니까 이제 경선 다 끝나고 정리되면은 또 되는 거죠. 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이게 장기판의 졸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는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지지자들이 보일 수가 있는데 그 캠프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그 나름대로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과 어떤 인연이 있었고 자기가 정치를 시작할 때 어떤 영향을 받았고 무엇을 배웠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의 판단을 하는 거지. 나는 지금 이 캠프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최종 후보가 되면 난 저 사람 안 도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없을 없어요.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 그렇게 개념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꼭 생기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욕먹는 거지. 대부분의 의원들은 지금 내가 소속되어 있는 캠프하고 상관없이 최종 후보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면은 잠도 안 자고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합니다. 다시 한번 세 달은 또 선언하겠습니다. 이낙연 후보 등 누구라도 민주당 후보가 되면 정권 연장을 위해서 아주 극렬하게 지지할게요. 우리 목표는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가 아니니까요. 문 대통령을 지키고 정권을 연장하는 게 중요하니까 어떤 칼이 쓰이든 정권 재창출에 칼로 쓰일 거라면 어떤 사람이든 지지합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이 소위 똥파리들과 일부 캠프의 네거티브가 좀 상상을 초월하게 저질이어서 이런 비판을 드리는 거고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당 떨어지네.